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개 강의 첫 시간으로 회화를 좀 하면 손이 없겠네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영어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말하기가 안 될까요? 그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공개 강의 뒤쪽에서는요,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에 앞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주제를 잡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말하기를 배워도 왜 우리는 말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한번 영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배우죠. 원어민은 듣기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 듣기가 엄청나게 많죠. 대량의 자료가 들어와서 언어의 체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체계화를 바탕으로 말하기를 하게 되죠. 말하기는 사실은 듣기처럼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죠. 소량을 가지고 말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응용이나 확장, 창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언어의 체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자료를 가지고 말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언어를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듣기로 배우는 게 가장 좋죠. 듣기를 배우고 체계화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외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주로 이제 읽기를 가지고 배웁니다. 읽기를 가지고 배우면 좋은 점은 뭐냐면 수준 높은 문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죠. 정확하고, 왜냐면 해석을 보통 돼 있으니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체계화를 이루기 쉽습니다. 똑같아요. 체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계화를 이루고 이렇게 쓰기 말하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일단은 탑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말하기를 열심히 배워도 왜 말이 안 될까요? 언어를 배울 때는 듣기나 읽기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배우면서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기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의 양이 일단은 굉장히 작습니다. 소량의 말하기 자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 막 들으면서 열심히 패턴이나 표현을 배워도 1년에 300개 정도를 배우겠죠. 300개 이상을 배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망각이 됩니다. 망각. 잊어버립니다. 체계화가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말하기를 할 때 극소량만 남아요. 극소량. 그래서 이 극소량을 가지고 응용이나 확장이나 창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즉 말하기를 열심히 배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소량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패턴이나 표현을 많이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게 체계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패턴이나 표현 같은 건 암기를 기반으로 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하기를 배워도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한 체계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망각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읽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체계화를 구축하고 나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말하기가 정말 안 됩니다. 말하기가. 이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읽기 쓰기를 많이 하는데도 말하기가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읽기도 잘 안 되고 영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기도 안 되고 쓰기도 안 돼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읽기 쓰기가 좀 된다 하더라도 말하기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직독직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직독직해를 통해서 읽기를 많이 했죠.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체계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쓰기도 잘 합니다. 물론 이제 읽기 쓰기도 안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읽기 쓰기도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비록 쓰기를 하더라도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자, I.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분 계세요. 나는 서울에 간다.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간다 서울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의역의 방법이고 완전히 한글 문법에 맞추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만 어순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길어지면. 그래서 이렇게는 요즘엔 잘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독직해의 방법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체계화를 구축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라고 생각이 나면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읽으면 서울에라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약간만 뒤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뒤집는 거 뭐 별거냐 그냥 뭐 뒤집어서 이해하면 되지 이런 게 강했죠. 뭐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뒤집어서 이해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이 문장을 딱 보고 딱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그 같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단 한 글자가 바뀌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독직해가 이렇게 한 글자 바뀌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거꾸로 표현하고 거꾸로 읽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잘못 표현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어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때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요거 하나 바뀌었는데 요 단어들 바뀌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 바뀐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즉 직독직해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 직독직해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꾸로 이해하고 거꾸로 표현하게끔 만듭니다. 원래 직독직해가 그런 태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영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줘. 자,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에도 투고 로도 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의 뜻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한글 문법에 맞게끔 마구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표현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서울로는 투고 서울에도 투고 그럼 어느 걸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서울에 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애가 투로 쓰였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에 간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 오후에 간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in the afternoon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오후인데 이번에는 in이죠. 2시에 간다. 이건 어떻게 해요? at 2 o'clock. 이럴 때는 또 at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on Saturday. 이렇게. 한글에서는 다 n데,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애로 이렇게 맞춰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애시고 애고 아니고 로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일관성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글의 문법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문맥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애도 투, 로도 투, 뭐 애도 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는 첫 번째 거꾸로 해석하게 하고 두 번째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해석하게 하고 거꾸로 표현하게 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독직해의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일단은 구분되는 거 다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붙여봤는데 나는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죠. 사진을 나의 아들의 사진인가요? 아니면 나의 아들이 공부하는 사진인가요? 아니면 나의 아들이 공부하는 역사에 관련된 사진인가요? 역사는 또 미국의 이거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미국의 역사 혹은 나의 아들의 사진.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의 아들의 사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어순을 뒤집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직독직해를 여기를 딱 해서 한글 해석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헷갈립니다. 사진이 나의 아들의 사진인지 공부하는 사진인지 역사의 사진인지 마구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직독직해를 하려다가 안 돼요. 잘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가요. 맨 뒤서부터 합니다. 나는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나의 아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이해하는 혹은 뭐 해석을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직독직해가 짧은 건 잘 돼요. 그러면서 긴 것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옛날 방식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직독직해의 세 번째 문제는 길어진 문장은 긴 문장 같은 경우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다 잘 되면 뭐 잘 응용하면 되죠. 여기서도 당장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의 아들의 사진. 어순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한 단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복잡한 문장일수록 옛날 방식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말하기가 안 돼요. 왜? 직독직해를 열심히 읽기하고 쓰기 했는데 말하기가 안 됩니다. 읽기가 쓰기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직독직해는 읽기 쓰기를 위한 방법이에요. 말하기, 듣기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읽기 쓰기는 되지만 순간순간 말을 해야 되는 말하기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직독직해가 사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게 아니죠. 일본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1970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방법이고 그때 뭐 일본도 영어를 상당히 못했으니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방법입니다. 모든 전 국민이 우리도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한 방법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40년 이상 지난 지금 어떤가요? 일본이나 우리나 직독직해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둘 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직독직해는 말하기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어순을 자꾸 뒤집을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직독직해의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독직해를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표현하는 틀이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말하기에 지장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더라도 말하기, 회화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직독직해를 극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거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이 강의는 이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체계화의 문제이다. 말을 하기를 배워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체계화가 구축이 안 된다. 표현이나 패턴을 가지고 체계화 구축이 안 된다. 직독직해를 가지고 열심히 체계화를 구축했지만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체계화가 잘못되었다. 즉 읽기 쓰기를 위한 체계화인데 그게 말하기의 체계화가 아니다. 물론 읽기 쓰기도 잘 안 되죠. 결국 길어지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굳이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정확한 처방을 기반으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해결책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